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과 등기 아닌 사항인 아닌 권리변동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자, 봐봐요. 자, 기초체득이 됐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얘네들을 따지는 연습을 한번 해봐요. 이렇게 잘라봐요. 이렇게 잘라놓고 일부 동그라미잖아요. 일부 앞에 소유권 줄 쳐놔봐요. 소유권은 뭐예요? 권리죠. 자, 권리 일부를 이렇게 해서 지분이라고 써요.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작년에 간접적으로 2.5점짜리가 출제됐고요. 자, 그러면 우측에 봐봐요. 우측에는 뭐면 우측에는 1번이죠. 자, 부동산 일부 이전 등기네요. 일부 이전 등기. 자, 여기 이전 등기 줄 한번 쳐놓고요. 일부. 앞에 뭐가 붙었죠? 부동산 자체 일부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일물일건지에 입예되기 때문에. 그럼 분할 절차를 밟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 일부는 이전은 안 됩니다. 일물일건지 입예가 되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은 부동산 일부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분할 절차를 밟고 가야 되겠죠.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걸 하나를 가르쳐줬으면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 써먹어야 돼요. 그러면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은 부동산 자체에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가처분 등기 돼야 안 돼? 안 되죠. 부동산 일부에 가등기 돼야 안 돼? 안 돼. 부동산 일부에 건저당 설정 등기 돼야 안 돼? 안 돼.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 부동산 일부 자체는 안 돼요. 일물일건지 입예되기 때문에 하나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하나씩 처리해 줘야 된다라는 거. 자, 저당권 줄 한번 쳐놔봐. 2번. 저당권입니다. 거기 앞에 뭐가 붙었죠? 소유권 일부, 그렇죠? 일부. 이렇게 잘라놔요. 저당권 처분 권능이죠. 그러면 일부 동그라미.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이게 뭐예요? 지분이네, 지분.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랑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이번에는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 설정 등기. 그럼 여기에서 중심키는 어디예요? 요 저당권이죠. 그러면 잘라놓고, 일부 동그라미.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동산 일부. 자체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안 된다. 각하사유가 되죠. 몇 조? 2호.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자, 그러면 거기 3번이 나오네요. 3번은 그러면 이제 봐봐요. 부동산 일부에 무슨 건이 나오죠? 영위권. 여기에 키워드는 영위권이야. 영위권 설정이죠. 그럼 앞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일부의 전부의 일부.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동산 자체 일부. 영위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자, 그러면 3번이네요. 3번은 거기 보니까 소유권 일부네요. 자, 소유권 일부. 여기에서 일단 중심키는 무슨 건이에요? 영위권이죠. 그러면 영위권을 박스를 쳐놓고, 그러면 일부 동그라미. 일부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소유권의 일부를 뭐라 그래요? 지분. 지분에 대해서 영위권은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4번이네요. 4번. 저당권 부채권. 자, 가압류 이렇게 줄 쳐놔봐요. 가압류 줄 쳐놨죠. 가압류 앞에 붙으니까 소유 저당권 채권, 저당권부 채권이죠. 두 자로 원칙은 뭘까요? 권리잖아, 권리죠. 저당권은 권리죠. 그러면 저당권 채권에 가압류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면 이때 가압류는 뭐예요?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로 된다라는 거야. 자,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 그때는 주등기죠. 그러면 저당권의 가압류 등기는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하나 처리가 됐네요. 자, 4번에 대해서 뭡니까? 채권이죠. 채권의 가압류 돼야 안 돼요? 채권, 요거는 안 됩니다. 채권의 가압류는 안 돼요. 그래서 채권의 가압류는 요거는 안 됩니다. 자, 채권의 가압류. 채권 자체가 등기가 안 돼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채권 자체는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4번이 처리가 됐고요. 자, 5번은 그러면 5번 지문을 한번 봐봐요. 공유 지분이에요? 합의 지분이에요? 공유 지분이네.
공유 지분의 뭐예요? 가압류죠. 가압류.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가압류. 여기에 포인트죠. 앞에 뭐가 붙었죠? 공유 지분이 붙었네. 공유 지분은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공유 지분은. 여기는 뭐예요? 되죠. 자, 가압류 여기가 이제 포인트죠. 그럼 이 앞에 이제 공유 지분이 합의 지분이에요. 합의 지분. 그럼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요겁니다. 합의 지분 자체는 등기가 안 돼. 합의 지분은 전원해야죠. 그러니까 합의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거기 우측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잡아보자고요. 참고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이거는 좀 보강 설명을 좀 한번 하죠. 무슨 지분이에요? 합수적 소유, 공통점. 자, 뭐가 보여요? 합의가 보입니다. 합의, 합치니까. 자, 이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손 숫자가 돼. 손수. 그렇죠. 손수. 손이라는 거야, 손.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옆에다가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요렇게 한번. 뭐라고 써놨죠? 합유. 몇 사람이 손을 대고 있어요? A. 자, B, C. 이렇게 되는 거래. 자, 세 사람이 뭐예요? 그러면 A가 뭐예요? A가 합의라는 재산 행태에 손을 대고 있어요. 전부에 미쳐, 안 미쳐요? 전부 미쳐. B도 전부 미쳐. C도 전부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의 등기 시, 자, 합의 등기 시 합의 지분은 표시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합의 지분은 표시할 필요가 없어.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디에 미치는 건지 모르니까 합의 지분의 가압류 가처분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면 합의 등기 시 뭐라는 뜻만 표시해 주면 돼요. 이게 합의다라고 뜻만 표시해 주면 돼. 그러면 합의 지분은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합의 지분에 대해서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가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합의 지분은 아버지 손하고 아들 손하고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합의 지분은 왜 다르죠?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손하고 아들 손하고. 이 말은 뭘까요? 합의 지분은 읽어요. 상속이 안 된다라는 거야. 상속이 안 돼. 지분이 변동이 생겨야 돼. 지분의 변동.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장 간단한 것은 이거예요. 합의 지분은 표시가 안 되니까 그 안에 가압류 가처분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 요거를 우리가 한번 잡아둬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여기 뭐예요? 여기는 합의 지분이 공유 지분이에요. 합의 지분. 여기는 공유 지분.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 공유 지분이냐 합의 지분이냐를 확인해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만남. 자, 만남은 두 가지가 있죠. 네, 만남. 만남은 누가 불렀어요? 여사인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럼 필연이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우연적 만남이 있고요. 필연적 만남이 있네. 자, 우연적 만났다. 그러면 우연히 만났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공유. 요거는 합의가 돼. 공유, 합의. 자, 우연히 만났다라는 것은 이제 공유예요. 공유. 공유가 아니라 공유예요. 자, 공유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연히 만난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제 공유하고 합의가 헷갈리면 이게 필연적 만남인지 우연적 만남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공유인지 합의인지, 자, 출발해 봅니다.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세 사람이 뭉쳤다. 공유야, 합의야? 합의, 뭐의 목적 의식이 있죠. 이 말은 바로 필연적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연히 만났으니까 인적 결합체가 약할까요, 강할까요? 인적 결합체가 약해, 강해요? 약하죠. 그래서 공유 지분은 빨리 깨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합의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만났으니까 인적 결합체가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적 결합체가 강하다라는 것은, 약하다라는 것은 공유 지분은 빨리 깨져, 안 깨져?
깔리겠죠. 그래서 공유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어. 합의 지분은 각자 처분이 안 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그래요. 인적 결합체가 약하다는 거야. 인적 결합체가 강하다. 이 말은 자, 지분의 탄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지분의 탄력성이 없다라는 거야. 지분의 탄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지분의 탄력성이 있으니까 각자 처분할 수 있고, 이거는 지분의 탄력성이 없으니까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분의 탄력성이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틈이 있어요 없어요? 틈이 있죠. 이거는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저기 봐봐요. 자, 이렇게도 이제 해석이 해 들어가요. 자, 가압류 가처분을 걸어볼까요? 자, 가압류 가처분은 뭐예요? 미꾸라지라고 생각해봐요. 미꾸라지. 자, 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쑤시고 들어가 못 들어가? 들어가네. 틈이 있어 없어? 없어. 틈 쑤시고 못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유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은 가능하지만 합의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결론 나왔죠. 근데 이게 이제 좋은 말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석해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원리 원칙을 따진다면 그렇지만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유 지분이라는 것은 각각 지분이 돼 있어. 합의 지분은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합의 지분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쑤시고 들어갈 수가 없다.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공유와 합의가 헷갈릴 때 만남을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 만남이라는 것은 우연적 만남이 있고 필연적 만남이 있어. 그럼 우연적 만남은 공유요. 필연적 만남은 합의요. 그럼 앞으로 이제 공유와 합의가 헷갈리면 이게 필연적 만남인지 우연히 만난지를 그것부터 점검을 해야 돼. 이 말은 인적 결합체가 약하다. 인적 결합체가 강하다. 지분의 탄력성이 있다. 지분의 탄력성이 없다. 각자 처분 가능. 각자 처분이 안 된다라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지분의 탄력성이 있다라는 것은 등기가 된다라는 소리에 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쑤시고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갈 수 있지만 합의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은 들어갈 수가 없다. 오늘 결론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이제 문제가 풀 때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지분인지를 이제 앞으로 해야 돼. 읽어봐요. 공유 지분. 여기 봐봐요. 합의 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몇 번까지 처리가 됐어요? 5번까지 처리가 됐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웠어요. 그러면 자기가 A4 용지에다 써놓고 손으로 저처럼 따져봐야 돼. 몇 번 따져보면 속전속결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잡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뭐가 나오죠? 자, 그 밑에 이제 뭐가 나와요? 자, 전환권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자, 근데 여기 봐봐요. 자, 가처분 앞에는 항상 얘가 붙어. 처분 금지가 붙어요. 가로를 쳐요. 없다고 생각해. 항상. 우리 형님님들이 이 처분 금지 때문에 헷갈려요. 그래서 가처분 등기에 처분 금지가 나오니까 가처분까지는 매절히 가로를 쳐버려. 앞에. 그러면 여기 이제 줄 쳐놔봐요. 자, 그러면 여기로 앞으로 가봐요. 자,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면 그 저당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이때 저당권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또 다 까먹었다. 저당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 부기등기죠.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 그럼 가처분 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총결산판이야. 총결산판. 그럼 결론적으로 저당권에 대한 금지, 저당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는 가능, 불가능? 가능. 하나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6번을 한번 보죠. 자, 6번과 관련돼서는 이제 거기에 이제 우측 6번을 이제 봐봐요. 자, 저당권 옆에 경매죠, 경매. 자, 금지, 가처분 등기. 자,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저당권은 무슨 물건? 담보물건. 담보가 뭔데?
경매잖아. 저당권과 담보가 만나서 경매죠. 그럼 무슨 경매야? 임의 경매. 그러면 저당권은 뭐가 필수다? 경매가 필수야. 그러면 저당권에 경매하지 않겠다는 가처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에 대해서 경매를 하지 않겠다는 가처분 등기를 하면 경매는 저당권의 법적 상격을 부인하게 되는 거거든. 저당권은 하든 하든 무조건 경매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저당권의 경매, 가처분 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경매는 저당권이거든.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과 경매가 만났다. 무슨 경매? 임의 경매. 저당권에 경매하지 않겠다는 가처분 등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살 수가 없어. 딴 나라에 가서 살아라고. 우리나라는 저당권은 뭐가 필수야? 경매가 필수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당권의 경매 금지, 가처분 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7번. 7번과 관련돼서 이제 또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죠. 자, 7번은 뭡니까? 가등기죠. 가등기. 가등기. 가등기 찾았어요? 예. 자, 해석 한번 해볼까요? 자, 가등기 처분금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처분금지 가로치라고. 그러면 가등기상의 가처분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렇죠? 5가 되네.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등기라는 거야. 이거는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이때 가처분 등기는 뭘까요? 이때는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 조심해야 됩니다. 부기 등기로. 자, 그래서 그러면 저번에 이제 기초 체력을 했으니까 그 이중 가등기 돼야 안 돼요? 되죠. 이중 가등기 되죠. 가등기 상해 가등기 돼야 안 돼. 되죠. 가등기 상해 가등기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말은 뭐와 똑같아요? 가등기 상해 가처분 등기 똑같은 말이야. 가등기 상해 가처분 등기랑 가능 불가능 가능 거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요. 가등기. 자,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는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뭘 실행해야 돼? 본등기를 실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를 검증하는 가처분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를 검증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러면 부연 설명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저 밑에 여백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7번에 대한 부연 설명을 우리가 달아보자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 개를 딱 잡아봐요. 야, 5개지만 참 골치 아프죠. 골치 아파요. 우리 형님님들 요거만 나오면 어찌할 바를 몰라요. 안절부절.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이제 우리 따지라는 거예요. 따지라는 거. 자,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일단 중심키는 가등기죠. 그렇죠? 그러면 A 기한 이걸 구분해야 되겠네. 여기 봐봐요. 가등기에 어한. 그 다음에 여기는 가등기에 뭐예요? 대한. 여기는 가등기가 키워드죠. 여기도 이제 가등기가 키워드가 되네.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니까 여기 쉽지 않다고 내가 눈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오늘 도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우리 가등기 나왔다.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러면 가등기에 기하는 가등기를 가지고라는 뜻이야. 가처분은 걸 수가 없죠. 그렇죠. 가등기에 기하는. 자, 등기의원도 마찬가지네.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을 걸 수가 없죠. 그러면 X가 되는 거네. 가등기에 대하는 뭐예요? 가등기 상이라는 소리네. 가등기 자체의 가등기 되죠. 가등기 상의 가처분.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어안하고 기하는 같은 말이네. 대하는 뭐예요? 다른 말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따져봐요. 가등기에 대하는 가등기 자체의 가처분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는 어디가 포인트예요?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잖아.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이죠. 그럼 이 말은 지금 가처분이 아니라 무슨 등기? 본등기잖아.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뭐예요?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를 실행할 수는 있잖아. 그러면 요거는 결론적으로 무슨 완결건? 예약완결건이 되네. 예약완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약완결건.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니까 이걸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외우니까 뭐라는 거예요? 맨날 틀리죠. 그러면 가등기에 기한 가처분 X, 가등기에 의한 가처분 X,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은 가등기 자체의 가처분. 그러면 가처분의 가등기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 처분 제한은 걸 수가 없거든.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는 실행할 수 있죠. 무슨 완결건? 예약완결건이야. 제발 좀 따져요. 좀 따져. 그냥 무조건 외울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7번에 대한. 그러면 이 말은 잡아봐요. 가등기상의 가처분 오라는 거야.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를 검사하는 가처분 들 수가 없거든. 가등기를 가지고 뭐예요? 본등기를 실행하는 게 가등기 본질론이거든.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를 실행하는 게 무슨 완결건? 예약완결건이야. 그러면 우리 형님들은 봐봐요. 그러면 형님들은 이런 것들을 따져달라고요. 그냥 막 하지 말고 여기 봐봐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기한, 어한, 대한. 요건 기한은 어한은 같은 말이지만 그러면 대한은 다른 말이라는 거야. 다른 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요거는 가등기가 포인트니까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다.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는 실행할 수 있죠. 무슨 완결건? 예약완결건. 그럼 집에 가셔서 A4 형제에다 자기가 요걸 수학 문제 풀듯이 딱딱딱 한번 3번 정도만 반복하면 돼. 3번 정도만.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된다고 해서 억지로 외우면 안 돼. 이거는 이제 막 지분의 변동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봐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은 한번 도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이해가 안 돼요. 징징거리지 말고 뭐예요? 오늘은 콩나물이야. 콩나물. 다음 달에도 한번 더 할 거니까 콩나물은 어때? 물 주면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우리는 콩나물이니까 외로워가거나 슬퍼하거나 울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캔디니까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지.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 참아서 자기가 따져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7번에 대한 것은 그러면 이제 설명이 됐고요. 8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8번에 대해서는 일단 그 옆에 여백이 좀 있으면 써봐요. 선생님 여백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백은 뭐 없기는 없어. 그냥 자기가 지저분하게 쓰니까 그러는 거지. 그렇죠? 자, 8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자, 8번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한다면 원리 원칙을 푼다면 이렇게 풀어나가야 돼요. 자, 우리 지난번에 운 띄우고 왔어요.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은 몇 종류? 2종류죠. 첫 번째. 자, 첫 번째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과 뭐가 있다? 채권적 청구권이 있다.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 자, 그러면 이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 채권자가 주장한 게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뭐예요? 이거는 실체관계와 등기가 뭐예요? 불일치할 때. 자, 요거는 자 실체관계와 등기가 뭐 할 때? 일치할 때. 그래서 실체관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실소유자라고 그랬죠. 등기가 등기 명인이야. 그러니까 항상 실체관계라는 것은 요거는 실소유자라고 해석하면 돼요. 요거는 등기 명인이라고 해석하면 돼.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외워봐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징징거리지 말고 좀 외워요. 요즘 속이 상해서 미치겠어.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고비야. 이 고비를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비 그럼 지금 241일 정도가
남았거든요. 지금 8개월이 딱 남았어요. 8개월. 지금부터 이제 뭐예요? 이는 기초 회항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등기 청구권이란 물청과 뭐가 있다? 채청. 그럼 읽어봐요. 물권자가 주장하는 거고 채권자가 주장하고 물권적 청구권을 읽어봐요.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고 있는 것. 그럼 채권적 청구권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는 것. 이 말은 실소유자 등기가 등기 명인이 불일치하면 물청이요. 실소유자와 등기 명인이 일치하면 뭐라는 거다? 그때는 채청이라는 거야. 채청.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는 쓸 필요 없이 잘 생각해 봐요. A가 C한테 자, C가 뭐예요? C가 자, A한테 1억에 돈 받을 거리가 있어. 근데 강제 집행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 B가 짜요. 통정을 했네. 통정허위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등기를 해버렸어. 통정허위 표시로. 그럼 통정허위 표시는 언제나 무효죠. 자, 통정은 불법이야 아니야? 불법이 아니죠. 돈 한번 잡아봐. 그게 불법인지. 그러면 불법 원인 거배가 적용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A는 B한테 말소를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불법 원인 거배의 적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봐봐. 실소유자는 누구예요? A죠. 등기 명의는 B. 일체의 불일체. 불일치하고 있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담정. 자, 어사 표시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통정허위 표시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을 의미한다. 어때? X.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A는 B한테 뭘 요구해야 돼? 말소. 자, 말소가 들어가면 통상 물청이야. 자, 법정이 들어가면 통상 물청이야. 자, 근데 법정이 들어가면 무조건이에요. 근데 말소가 들어가면 채청이 하나 있어.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따질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보시죠. 갑이 소유권자입니다. 자, 토지 일부의 전부예요. 한번 읽어봐요. 자, 토지를 세달라고 한 건 뭐예요? 부동산. 자, 그러면 이 어리라는 사람이 20년 자주 평온 공연하게 해서 소유권을 누가 취득해? 어리 취득하죠. 무슨 취득시효야? 점유의 취득시효. 읽어봐요.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시효의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하나 처리가 됐고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점유의 취득시효는 187조 2라 무슨 장이다? A장. 아직 뭐 등기를 안 갖췄어. 그러면 실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등기 명인도 누구예요? 갑이죠. 일체 불일체? 불일치하고 있네. 그러면 점유의 취득시효에서 채권적 청구권은 물청, 채청. 몇 년의 시효에 걸려? 10년에.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으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 행사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얘가 점유를 상실해서 그때부터 시효가 기산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채권적 청구권은 무슨 취득시효니까? 바로 채권적 청구권은 몇 년의 시효에 걸려? 10년. 그럼 어른 갑한테 뭘 요구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전. 그 다음에 설정. 이전 설정이 들어가면 이때는 채청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전이 들어가서 물청이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진정명의 회복 단계에서 이전. 이때는 말소의 의미거든. 자, 그럼 뭔가 하나 이제 기초 체력을 다져요. 그럼 봐봐요. 요거는 제가 해줄 수가 없어. 이제 여기까지가 한계야. 그러면 자기가 본인이 재워야 돼. 등기 청구권은 읽어봐요.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 자, 물권적 청구권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뭐할 때? 불일치할 때. 이 말은 읽어봐요. 실소유자와 등기 명인이 뭐할 때? 불일치할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소, 법정. 채권적 청구권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뭐할 때? 일치할 때. 이전과 설정. 이거는 뭐예요? 채청이 돼. 자, 등기 청구권은 매년 출제가 됩니다. 민법에서. 그리고 등기 청구권은 민법에서 골칫덩어리야. 기초 내공이 안 쌓인 사람은 언제 때 물청이고 어떨 때 채청인지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외워야 돼, 이제. 자, 외워줘야 이제 기초 체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물청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그 다음에 채청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할 때. 그러면 이제 천기 들고 백기 들고 한번 해봅시다. 이전, 채청, 말설정, 채청, 설정, 채청, 말소, 물청, 법정, 물청, 말소, 물청, 이전, 채청, 이전, 채청, 설정, 채청, 설정, 채청, 말소, 말소,
확실히 잡으라고. 이거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등기 청구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5개 지문을 푸는데.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가지고 빨리 지워나가야 돼. 지워나가야 돼. 자, 만약에 그러면 3개까지 지문이 나와줘야 돼요. 봐봐요. 다음 중 등기 청구의 법적 성질이 다른 거. 그러면 요 3개까지 해서 뭐예요? 4번, 5번까지 읽었다면 이건 시간이 부족한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번 봐봐요. 등기 청구이 다르다. 그러면 여기는 채청, 여기에 채청이면 이게 물청이 되겠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야. 그게 물청이면 뭐예요? 요거는 채청이 되겠네. 그러니까 등기 청구는 3개 지문 이상을 넘어갔다. 그거는 떨어진 거라고 보면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수시어 넣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가등기. 옆에다 가등기를 하나 써놔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선의 버전. 그러면 가등기는 결론적으로 자, 물청은 가등기가 안 되네. 왜?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해 불일치해? 일치. 그러면 여기 봐요. 이전은 가등기 대상이요. 설정은 가등기 대상이요. 말소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런 지문이 이제 나온다고. 자,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 이렇게 나오겠네.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의 가등기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가등기 앞에 뭐가 붙어서 말소 키워드 잡았죠. 말소가 들어갔다. 채청 물청 걸어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원리들을 우리가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쓸 필요 없이. 자, 이제 해석해봐야죠.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가등기. 자, 그러면 읽어봐요. 무효 취소로 인한 해지로 인한 청구권, 등기 청구권이 나왔네. 그러면 여기 무효를 때려봐요. 말소. 읽어봐요. 말소. 읽어봐요.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무효 취소 해지로 인한 등기 청구권,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그렇죠. 이때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말소가 들어가면 결론적으로 물청이 되거든. 이제 해석을 그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원리는 이제 이렇게 따져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읽어봐요. 물건은 절대권, 상대권. 절대권은 순위 확보할 이유가 없어. 채청은 절대권, 상대권 순위 확보해야 되겠네. 그럼 결론적으로 물권적 청구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고 채권적 청구는 가등기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건 원리는 여기서 발생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하나 잡아놓고 이제 물권과 채권의 의미의 성질을 비교를 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제가 외워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본인이 좀 외워야 돼. 봐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외워요. 형님들 핍니다. 가슴이 막 떨려. 그건 뭐예요 좀. 자, 등기 청구는 그럼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그러면 등기 채권적 청구권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할 때. 말소, 물청, 이전, 채청, 설정, 채청, 법정은 물청이 되죠. 법정 지상권에 대한 등기 청구권, 법정이 앞에 나왔네. 물청, 채청, 물청. 법정 지상권에 대한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을 의미한다. 어때? X예요. X라는 거. 그러면 다시 8번으로 올라가서 해석합니다. 가등기 줄 서놔봐요. 가등기 앞에 채권이 붙어서 물건이 붙어서 채권적 청구권 가등기 대상이요.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제 해석이 됐어요. 자, 그러면 작년에 이제 이런 지문이 나왔네.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말소는 뭐예요? 물청.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요 늘 강의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남들처럼.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요. 애워.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 기억, 애워 이러면 더 좋겠어요. 저도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원리 원칙을 따지라는 거예요. 원리 원칙을 하나씩. 그러니까 이걸 따지는 성격을 배워야 중개업을 하실 때 뭔가 따질 거 아니야. 뭔가 하나라도 따지는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자 9번부터 우리가 보자. 자, 9번부터 이제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이제 써놨으니까 한번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죠? 공유지분. 공유지분은 뭐예요? 각자 처분. 자, 요 공유물 처분은 전원동의. 공유물 거전행위는 가반수. 안장 헷갈리겠네요. 요거. 가반수 거죠. 가반수. 선생님, 가반수가 아니라 간인데요. 간. 그러지 말고요. 그러지 말고. 관리 가반수. 자, 보전행위는 각자. 이걸 이제 써먹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가죠. 1인의 전원 동그라미. 전원 동그라미. 보전 등기에서 보 동그라미.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A, B, C 세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세 사람 그만 신축을 했어. 그만 봐봐요. 세 사람. 그러면 수인의 보전 등기권자잖아. 그 1인이 쫓아가서 자, 3분의 1만큼 등기해 주세요. 돼, 안 돼? 안 돼. 전원의 보전 등기는 돼, 안 돼? 돼. 그러면 공유물 보전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원은 돼, 안 돼? 돼. 그래서 전원 줄쳐놓고 보전 등기에서 보. 자, 그러면 9번에 오른쪽 1인이 자기 줄쳐놓고 보전 등기 돼, 안 돼? 안 돼. 보전 등기, 자기 지분의 보전 등기는 안 돼요. 자, 10번에 1인이 전원 줄쳐놔봐요. 자, 상속 등기에서 상자 동그라미. 자, 봐봐요. 갑이 돌아가셨어. 아버지. 자, 지분은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그러면 3분의 1, 형이 쫓아가서 3분의 1만큼만 등기해 주세요. 돼, 안 돼? 안 돼. 콩가루 집 아니야. 그러면 A가 쫓아가서 동생들을 위해서 전원의 상속 등기는 돼, 안 돼? 돼. 그러니까 전원의 상속 등기는 되지만 자기 지분에 대해서 상속 등기는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1인의 전원의 신탁 등기. 전원 줄쳐놔봐요. 신탁 등기. 신탁 등기는 거기, 자, 이렇게 써놔요. 합의라고 써놔요. 수인의 신탁재산은 합의야. 자식, 수인의 신탁재산은 공유야, 합의야. 합의. 민법에서도 자주 출제돼요. 자, 그러면 합의 지분은 나눠질 수 있어, 없어? 없어. 전원의 신탁 등기는 되죠. 그런데 자기 지분에 대한 합의 지분에 대한 상속 등기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신탁 등기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봐봐요. 전원, 보존 등기에서 보 동그라미, 상속 등기에서 상자 동그라미, 신탁 등기에서 신자 동그라미. 그러면 이제 9, 10, 11을 앞에다 묶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줘서 전원, 보, 상, 신. 자, 그러면 봐봐요. 전원에 대해서 보전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돼. 근데 전원에, 그러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앞으로 전원, 보, 상, 신. 이렇게 암기 코드를 만들어놔요. 전원, 보, 상, 신. 전원, 보, 상, 신. 이해가 됐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속전속결로 해결해야 되니까. 자, 이번에는 12번에 그러면 1인이 가처분, 자기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 줄쳐놔봐요. 본등기. 자,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해 봅니다. 본등기는 그 옆에다 예약 완결권이라고 써요. 자, 가등기한 본등기를 무슨 완결권이라고 그랬어요? 예약 완결권이라고 그랬잖아. 예약 완결권.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봐봐요. 자, 가등기한 본등기를 예약 완결권. 예약 완결권. 예약 완결권은 그 밑에다 형성권이라고 써요. 형성권. 자, 그러면 자, 민법 문제 측면에서 우리가 풀어봅시다. 자, 그럼 봐봐요. 자, 예약 완결권이 무슨 건? 형성권. 형성권은 일방이에요, 쌍방이에요? 일방이면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전원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하려고 요구할 수 있어. 근데 전원은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가등기는 이제 바뀌어. 자기는 되나? 전원은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러면 가등기가 그러면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를 실행할 때 자기 거는 실행할 수 있잖아. 남의 거는 실행할 수가 없죠. 그러면 가등기는 네 것만 신경 쓰세요. 네 것만.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자기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는 실행할 수 있지만 1인이 전원 명의의 본등기는 실행할 수가 없어. 그러면 12번 앞에다 써요. 자,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놔요. 이해가 됐으니까 읽어봐요. 자가용이라고 써요. 자가용. 자,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자가용이 제일 비싼 차가 얼마냐 그랬더니 빌어먹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요거 하나 설명하려고 자가용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차 찾아봤더니 얼마짜리? 145억짜리가 있네. 145억짜리. 롤스로이스 해가지고. 그래서 145억짜리.
야, 진짜 죽이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야, 차가 이렇게 쫙 빠졌고요. 여기 천장이 뭐예요? V자로 해가지고 쫙 돼 있고요. 이건 특수차더라고. 145억짜리. 이야. 자, 2억 7천만 원짜리 차 타고 가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145억짜리는 누가 타고 다닐까 생각을 해봤더니 또 뭐예요? 손흥민이 또 봤더니 뭐예요? 손흥민이 뭐예요? 자켓을 봤더니 별로 좋지도 않는데 뭐예요? 198만 원짜리래요. 198만 원짜리. 바지가 얼마나 그랬더니 37만 원. 제가 이제 37만 원짜리래요. 양발도 얼마나 그랬더니 아까 사진 하나 나온 거 봤더니 야, 계산을 해봤더니 몸에 뭐예요? 1000만 원짜리를 걸치고 다니대요. 저는 얼마짜리?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가용은 뭐예요? 가등기. 자가용은 누구 거 타? 그러니까 뭐예요? 가등기는 지 거만 타라는 거야. 남의 거 타지 말고. 그러면 가등기는 자가용. 자기는 되나 저러는 안 돼. 그러니까 가등기가 나올 때는 항상 자기 되고 저러는 안 돼. 다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3번은 1인이에요. 자기 지분의 포괄유정. 포괄유정 줄 쳐놔봐요. 포괄유정. 자, 포괄유정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 밑에다가 자기 지분 밑에다가 전원지분도 써요. 전원지분. 전원지분. 포괄유정은 자기 지분도 되고 전원지분도 돼.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봐봅시다.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포괄소유자 1인입니다. 1인이 뭐예요? 자기. 자, 전원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인의 포괄소유자 1인이 자기 지분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이유는? 유언장에 나와 있으니까. 유언장에. 자, A 지분 얼마, B 지분 얼마, C 지분 얼마. 그럼 자기 지분 돼야 안 돼? 되잖아요. 자, 전원 지분은 돼야 안 돼? 돼요. 왜 그럴까요? 공유물 보전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유정은 자기도 되고 전원도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자기가 돼? 유언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또 헷갈리니까 그 옆에다 가로 열고 써요. 자점포라고 써요. 자점포. 자, 포괄유정은 자기 전원 다 돼. 근데 앞으로 자, 자기 전원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유정은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되고. 우리 자전거 수리점이 어디예요? 자점포라고 그래요. 자점포. 포가 뭔데? 포괄유정. 그러면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되고. 자, 이제 암기코드 만들어졌네. 전원 보상신. 보존등기, 상속등기, 신탁등기는 전원은 되나 자기는 안 돼. 자가용은 누구 거 타? 지 거만 타. 그러면 자가용은 자기. 가등기는 자기는 되나 전원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요? 자점포. 포괄유정은 자기 전원 다 된다. 이유는 자기는 유언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그러면 전원은 왜 될까요? 공유물 보전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등기법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 뭐예요? 전까지 체계가 다 잡힌 걸 여기에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등기법의 약 30%를 차지해. 30%.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12문제 곱하기 0.3 얼마가 나와요? 자, 그럼 30%니까 100분의 3이잖아요. 30%니까 몇 문제? 네 문제. 그렇죠. 네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네 문제가. 등기할 사건이 아닌 걸로. 이유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등기법에 비극이 시작되는 거야. 이제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설명해 놨잖아. 그러면 자기가 마음을 먹고, 이제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딱 A4 용지 걸어놓고 하나씩 써가면서 이전 앞에 일부가 붙었다. 일부의 소유권이 붙었다. 권리의 일부. 뭐라고요?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가능, 불가능, 가능. 이거부터 따지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부터 안 되니까 독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오늘 이제 암기 코드 이제 몇 개 만들었어. 자기 전원이 이게 이제, 자기 전원 생각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첫째, 이해했으니까 얘네들이 나오면 암기 코드 만들어준 거. 읽어봐요. 전원, 보상신, 보존등기, 상속등기, 신탁등기는 전원은 되나 자기는 안 돼. 자, 포괄유정은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되고. 읽어봐요. 자점포. 자가용은 누구 거 타?
잠깐만. 그러면 수인의 가등자 1이니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되나? 전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해가 됐으니까 앞으로 속전속결로 해결해서 저는 보상신, 또 하나 자점포, 그 다음에 자가용. 선생님 자가용이라고 썼는데 요 용자가 뭐예요? 그냥 들어간 거야. 용 그냥 들어간 거예요. 자가용 이렇게 해서 자가용. 그럼 어떤 사람은 써놓고요. 자, 질문을 한 사람. 용자가 뭐예요? 그래, 용자가. 영어는 전미사로 들어간 거야. 그냥 만들어 놓게 해서. 자가용. 가등기는 자기는 타나, 전화는 안 된다라는 거. 앞으로 이제 그러면 요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A4 용지 갖다 놓고 따져놔야 돼요. 자, 그럼 봐봐요. 다시.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따질 때 집에 가셔서, 이전 앞에 소유권 일부가 붙었다. 일부 앞에 소유권이 붙었네. 권리네요. 권리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무슨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다. 이번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이전 등기는 될 수가 없다. 왜? 일물일건지 이배되기 때문에. 무슨 절차를 밟고? 분할 절차를 밟고. 자, 그러면 거기 5번과 관련돼서 공유지분, 합의지분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해석한다면 이거예요. 공유지분은 등기가 돼야 안 돼. 돼. 그러니까 쓰시고 들어갈 수 있죠. 합의지분은 등기가 안 돼. 쓰시고 들어갈 게 없어.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만남이라는 걸 잘 기억해야 되죠. 필연적 만남은 합의, 우연적 만남은 공유. 인적 결합체가 약하다. 그러면 공유의 합의, 공유. 인적 결합체가 강하다. 합의. 그러면 인적 결합체가 약하다라는 것은 지분의 탄력성이 있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공유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합의 지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지분의 탄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유 지분, 그러면 합의 지분에 대해서는 각자 처분할 수가 없어. 무슨 동의? 전원 동의가 필요하는 거. 그런데 자, 그러면 채청과 물청 다시 한번 잡아놓고 아까 뭐예요? 7번과 관련돼서 가등기에 기한 가처분,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가처분의 가등기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하나씩 따져봐야 된다는 거. 지금부터 안 따지면 이제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9번과 10번과 11번은 여기 이제 한번 봐볼래? 공유지분은 각자 공유물 처분은 저는 공유물 관리행위는 재반수 공유물 보존행위는 각자 이거는 외워야 돼. 누구 탓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들. 자, 그러면 공유물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읽어봐요. 저는 보상신, 그 다음에 자가용, 그 다음에 자점포. 수인의 신탁재산은 공유다 합의다. 합의, 자주 출제돼요. 수인의 신탁재산은 공유관계에 있다. 어때? X, 뭐예요? 합의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두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등기 청구권은 두 종류가 있다. 채청과 물청. 물청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채청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할 때. 말서, 물청, 이전, 채청, 설정은, 채청, 법정은, 물청. 그래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요.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다. 자, 그러면 이제 암기 코드 다시 한번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전원 보상신, 보존등기, 상속등기, 신탁등기. 전원은 되고 자기는 안 돼. 자점포, 포괄유정은 자기는 되고 전원은 되고. 자, 그러면 자가용은 자가용, 그렇죠. 가등기는 자기는 되지만 전원은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거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자기가 A4 용지에다 딱 새롭게 집에 가셔서 자기가 따져놓은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요.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뭐 일부러 잘라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돼서 자기가 강의를 들어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